이번에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스프링 부트 서버와 통신하는 걸 해볼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디플로이먼트를 활용해서 백엔드 서버, 그 스프링 부트 서버 3개를 띄우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 디플로이먼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드에 골고루 요청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뭘 생성해야 된다 했다? 서비스를 생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서비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전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있죠?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야물 파일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만들 거냐면 스프링 서비스.yaml 파일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우리 작성할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API 버전은 V1을 쓰는데 종류는 서비스라는 걸 쓸 거예요. 자, 디플로이먼트도 아니고 파드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뭐다?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를 쓴 거고 서비스에서 써야 되는 API 버전은 V1이에요.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묶음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기본 정보 쓸 거예요. 구조 비슷하죠? 메타데이터의 네임, 스프링 서비스, 서비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름을 뜻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적기 위해 스펙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 타입으로 노드 포트라고 쓸 겁니다. 서비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서비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노드 포트는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를 열고 외부에서 접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접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노드 포트고요. 근데 그거랑 외부에서 접속 못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쿠버네티스 내부에서만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보고 클러스터 IP라고 해요. 외부에서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적으로 좀 더 좋긴 하나. 그럼 클러스터 IP는 언제 써야 되냐면 내부에서 통신할 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클러스터 IP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스프링부트 서비스는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뭔가 스프링부트 서비스로 요청을 보내야 되죠. 한마디로 쿠버네티스 외부에 있는 무언가가 이 쿠버네티스 내부에 있는 스프링부트 서버로 요청을 보낼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드 포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로드 밸런서는 뭐냐면 로드 밸런서도 외부에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형태의 종류예요. 그런데 로드 밸런서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외부의 로드 밸런서를 활용할 때가 있어요. 외부의 로드 밸런서를 하는 거는 AWS의 ELB 같은 서비스 있거든요.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외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외부의 로드 밸런서를 활용할 때에는 로드 밸런서라는 타입을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근데 지금 AWS에 뭐 ELB 써서 연결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 포트라는 타입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타입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또 작성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 써볼게요. 셀렉터 해서 앱, 백엔드 앱 이렇게 써줍니다. 요건 뭔 말이냐면 서비스가 이제 여러 파드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 그림으로 이전에 봤을 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서비스가 이제 여러 파드에 트래픽을 분배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럼 이 파드들 어떤 파드들의 트래픽을 보내주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코드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코드로 작성한 거예요. 앱 땡땡 백엔드 대시 앱이라는 레이블을 가진 파드에 나는 트래픽을 분배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랑 연결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근데 이 레이블을 가진 파드가 뭐였냐? 디플로이먼트로 가보시면 여기에서 정의해 놓은 파드에 대한 정의 있죠. 레이블을 이렇게 붙였죠. 이거랑 일치하는 값이죠. 그러면 이 서비스는 여기에서 배포한 디플로이먼트에서 배포한 이 파드들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걸 정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속성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포트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토콜 TCP 포트 8080 타겟 포트 8080 일단 이렇게만 쓰세요. 여기까지 쓰시고 그림으로 보면서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쓰시고 자 그림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전체 그림에서 컴퓨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네트워크 환경과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의 네트워크 환경과 파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다 독립적으로 다 분리돼 있어요. 다 별개의 컴퓨터 느낌처럼 이런 게 다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약에 이런 파드의 컨테이너로 요청을 보내려면 이 포트, 각 포트 네트워크가 다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끼리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적으로 돼 있던 거를 연결시켜서 통로를 뚫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비스가 그 역할을 할 텐데 외부에서 제일 첫 번째 딱 들어가는 이 네트워크 환경이 뭐냐? 컴퓨터의 네트워크 환경이에요. 이 네트워크 환경으로 어떻게 접속을 할 거야? 3만 번 포트로 접속을 하세요. 하시면 우리는 서비스에 있는 8080번 포트로 연결을 시킬 거고 8080 포트로 연결시킬 거고 이 8080번 포트로 연결이 된 서비스는 파드에도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있죠. 파드에 있는 8080번 포트로 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라는 정의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좀 복잡하죠? 자, 노드 포트.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포트로 요청을 보내야 돼? 3만 포트. 근데 3만 번 포트로 요청을 보내면 서비스도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이에요. 서비스에 있는 8080 포트로 요청을 이어서 전달시켜 줄 거고 여기 8080 포트로 접속하게 되면 우리는 또 뭘로 연결이 될 거냐면 파드에 있는 8080 포트로 연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 코드 디플로이먼트 보면은 8080번 포트, 컨테이너 내부에서 8080번 포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드에서 8080번 포트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는 스프링 서버, 이 컨테이너 이미지, 스프링 부트 서버에 요청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 포트를 이렇게 설정하고 서비스와 파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쭉 연결돼서 스프링으로 요청이 가는 겁니다. 쭉 연결돼서 이렇게 요청이 가는 거예요. 다양하게 분배까지 해주는 겁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 TCP,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 TCP로 요청을 보내는데 어떤 포트로 요청을 보내? 3만 번 포트로 요청을 보내고요. 그리고 매핑하기 위한 포트 번호, 타겟 포트, 그리고 포트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 속성을 잘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요거랑 잘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까지 정의를 잘 했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링 서비스에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 저 서비스라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제는 생성해 볼 겁니다. 어떻게? apply-f 스프링 서비스 야물 파일, 여기 있는 파일을 기반으로 우리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저 서비스라는 거를 생성할 거예요. 이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엔터 눌러줍니다. 서비스가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큐브 컨트롤 get 서비스 쳐봅니다. 스프링 서비스, 우리 방금 생성한 서비스 이름 있죠? 요게 생성이 잘 됐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3만 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정말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창 키셔서 로컬호스트 3만 번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봅니다. 정상적으로 스프링 부트에서 우리가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응답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3만 번 포트로, 자, 다시 그림. 3만 번 포트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렇게 이어져서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스프링 부트 서버로. 그러면 스프링 부트에서 응답할 때도 이렇게 타고 와서 사용자한테 응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스프링 부트로부터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을 받아오는 걸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개, 3개의 파드에서 골고루 요청을 분배하기 위한 서비스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